아니 오자마자 이제 간사 선임 갖고 뭐 갈등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다가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야,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권위의 오류. 제일 할 말 없다. 너 이 자식아, 나 몇 살이야, 임마. 몇 살이야? 싸우도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거 그 얘기잖아요. 아,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양희은 씨가 주로 하는 얘기. 너 무슨 띠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맞아. 오늘 법사위 많은 일이 나경원. 음. 법사위에서 어우, 이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5선이에요, 5선. 네. 예,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6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나대첩, 예, 추나대첩 한번 벌였는데 아니 오자마자 이제 간사 선임 갖고 뭐 이렇게 막 갈등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쪽 향해서 초선 의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박은정 의원하고 이제 초선들 있잖아요. 김기표 의원 민주당 네. 여기다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뭘 한다고? 예, 약간 이제 논쟁이 일어났나 봐요. 네. 야,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의 이 지금 이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산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 당연히 법사위 간사로 갈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니 뭐 네.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으로 갈 선수예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아니 돼. 그렇죠. 그러니까 6선 5선. 아니 그 밸런스 말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 그러니까요. 일단은 포인트를 예. 원래 간사로 갈 보통의 정치 이때까지 그렇지, 관행을 봤을 그렇지. 때는 안 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간 이유는 추미애라는 말씀하셨다시피 아, 그렇죠. 추미애라는 인물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맞붙으면은 여기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받았지 이거를. 아. 자기도 다 정치적 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 생각 안 합니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타가 돼야 되는데 아니 당대표 선거 나오는 족족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존재감 키울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고? 그럴 리가 없죠. 아, 나경원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이게 발언권을 안 그래 후배를 했어 뭘 했어 이런 식으로.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 근데 의원님 그 18대 때 같이 하셨잖아요. 네. 네. 저 때가 나경원 의원이 3선 재선이었나요? 18대 때는? 네. 네. 그 좀 어떠셨어요? 친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아니 딴데 보니까 나쁘신 것 같던데. 제가 다른 영상 보고 왔는데. 아니 왜 나쁠 이유가 없지. 네. 나쁘진 네. 않은데. 네. 나경원은 뭐 훌륭합니까? 그때도 어땠어요? 같이 의정생활 해보시면. 아니 나경원 의원은요 네. 5선인데 네. 그 특히 서울에서 지금 동작구인가? 동작을. 동작구가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깃발을 달고 본인이 거기서 승리해서 의원직을 쟁취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구석구석 파고들면서 열심히 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 여성 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나 없어요. 보면은 본인의 자산을 근데다가 이게 자산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당대표 나오겠다 그러니까 있는 구박 없는 구박 쥐어박으면서 연판장 돌리고. 초선들 그 당시 연판장 돌린 사람 중에 장동혁도 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땐 친윤이었거든. 그랬을 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땐 저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사실 요번에 그 총선에서 당선될 때도 그게 오히려 맞아요. 효과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리고 또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계엄을 선포한다 그럴 때 또 나경원 의원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탄핵 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사과하시오 했을 때 이 양반이 사과를 안 하셨을 때 나경원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 저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떤 보수의 가치라든지 정치적 철학이 있다면 요번에 계엄할 때 한동훈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당대표는 나경원이야. 아, 제가 볼 때. 그리고 계엄 해제했으면. 앞으로 그 보수 정당을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할 일이 많았었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뭐 전화를 하고 뭐 갑자기 한남동에 나타나고 또 뭐 그 구치소에도 가고 하면서 누가 시켰나? 본인이 했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디선가 사람들이 날 보고 빠루의 여신이 돼야 되는데 빠루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랬나?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는데 확인해.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저렇게 간살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막는 걸 보니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3자들 나경원이 정말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센가 보다. 그럼요. 아니 왜 막아요? 그리고 아까 나경원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와요. 경기지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좀 법사위가 아마존에스가 됐어요. 둘이 이제 나머진 다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엑스트라야. 그래갖고 둘이 붙는데 이 두 사람 머릿속에는 상대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제압하는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의 히트는 누가 쳤느냐? 박은정이 친 거야. 네, 왜냐하면은 초선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그러면서 맞아요. 내가 초선이다. 근데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취지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은정이 오히려 오늘은 스트라이크를 날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판 승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은정과 나경원은 10여 년 전에 구원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 외에 명예훼손 이 얘기를 두 번 해도 되나 이렇게. 괜찮아요. 명예훼손. 아니 2011년인가 어떤 사람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친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그걸 명예훼손으로 아마 이제 나베 뭐 이런 거요? 그런 건가 봐. 그래갖고 했는데 빨리 이제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기소 청탁을 남편이 했다라는 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소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당시 박은정 검사였다는 거야. 이게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원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나경원 의원이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 흥분해가지고 업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박은정이 확 낚아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오늘의 1패는 나경원이고 꼭 1패라기보다는 일단 간사 선임을 안 하는 민주당의 그것도 참 보기가 그래도 그냥 여당도 아니고 거대 여당인데 법사위에서 그러는 것도 참 쪼잔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타는 박은정이 쳤다는 느낌을 그러네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승자는 무조건 박은정 의원 하나.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권위의 오류. 예. 제일 할 말 없다. 너 이 자식아 나 몇 살이야 임마. 몇 살이야 이거. 너 몇 살이야. 싸우도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거 그 얘기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양희은 씨가 주로 하는 얘기지. 너 몇 살이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맞아. 이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흥분할 때 이런 실언을 많이 해요. 그랬나? 그 옛날에 외통에서도 뭐 막 하면 어디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게 특권 의식의 발로 아니겠어요? 그게 나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의정 활동할 때 많이 울었어요. 울어요? 눈물이 많은 의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마 감히 이런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좋은데 오늘도 보니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말은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어디다 대고 초선 그게 한국 문화예요. 그죠. 마치도 맞아요. 5, 6선 되면은 큰 어른인 것. 맞아요. 그거는 뭐 여당 야당을 통틀어서 근데 그 잘못된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
우승이지만 아, 이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라고 5선 됐다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닌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한국 사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초선 뭐 재선을 따집니까? 그리고 뭐 당직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때 보통 여기는 초선이 하는 자리, 여기는 재선이 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뭔가 위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저기 국회 그 본회의장도요. 네. 초선은 맨 앞에 맞아요. 앉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머릿속에 당연히 이건 다선은 잘못된- 윗사람이라는 생각을 네, 하는 잘못- 거죠. 네. 잘못된 네. 문화. 어디 보면 그잖아요. 학교 갈 때 이제 스쿨버스 타면 그 좀 일진들 노는 애들 제일 뒤에 뒤에. 뒷자리 앉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앉히잖아요. 모범생들. 네.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이라키에 잘못된 하이라키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이거 물어보니까 당에는 이제 법사위 뻔한 건데 간사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제 당 대표 쪽에서 요청이 왔대요. 나경원 의원 쪽에 좀 해달라고. 간사를. 네, 간사 해달라. 예. 그게 안 맞지만 추미애를 잡으러 가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심 끝에 이제 아이 고심은 무슨 고심이야. 아 보니까 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겠다.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인은 비단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그리고 뭐 항상 보면은 뭐 맞겠지만 항상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검사 때 했잖아요. 근데 그게 2011년, 12년이면은 보수 정부 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검사로서는 좀 자기가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죠. 않았을까? 이거는 순 제 상상이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결론은 청탁까지는 아니다. 전화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박은정 검사는 보수 정당 쪽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인이 보수 정부 때는 그래서 내가 좀 당하는 면이 있다라고 또 생각도 했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 박은정인 줄 알아? 두고 보자. 벌칙을 건드렸네. 잘 걸렸다 하면서 그랬던 거 이해됩니다. 아닐까?라고 우리가 네, 상상을 해보는 이해됩니다. 건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죠. 네. 아 저는 그런 생각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전당대 때 했던 말 있잖아요. 아, 예, 예. 저희 여기 와서 싸움 났었거든요. 그때 맞아, 법무부 장관 맞아, 때 맞아. 패투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그때 후보가 제가 그랬어요? 네. 한동훈 제가-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네. 제가 청탁을 했다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네. 나중에라도 후흑으로 아, 서로 좋은 척하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그렇죠. 그냥 자기 오장육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정치야. 맞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아니 뭐라 그랬지? 악수 안 한다. 어, 네. 악수는 정성래 대표. 사람과나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치가 아주 너무 투박합니다. 태행하는 예, 거야. 너무 투박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그 검찰 개혁 요거 짧게 마지막 한번 다루고 지금 여당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잡았는데 네. 뭐 대충 봐서는 이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이제 신설하고 네. 보안 수사권 문제는 뭐 크게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처음에 좀 바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여당에서는 요거 힘을 좀 빼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전체적인 평가 이게 민주당 내부 진영의 어떤 약간 분열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성호 장관은 이제 좀 약간 진화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워낙 파괴력 있는 주제다 보니까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 너무 오해가 많이 생기고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제가 추측컨대는 정성호 장관이 설명할 때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헷갈리게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권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요구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안 수사권은 어쨌든 검찰의 수사 인력이 남는 형태란 말이에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란 말이죠. 보안 수사 요구는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공소 제기했다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 이런 포인트에서 수사를 더 해 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고 수사권이라는 거는 경찰이 좀 부족하네 내가 좀 해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수사 인력을 검찰에게 남겨놓느냐 안 놓느냐 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정성호 장관의 설명 중에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빡 불이 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리되는 수순을 보니까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요구권을 얘기한 거였다.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열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프닝도 해프닝이지만은 설명을 할 때 명확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지금 워낙 이 주제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논쟁을 벌이면서 마치도 그 검찰이 정치범들만 수사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개혁이 됐든 뭐 기소 수사 분리가 됐든 결국은 피해자 내지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느냐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느냐 수사를 못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문하기는 한데 미국의 FBI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FBI가 법무부의 독립된 기관으로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하게 되네.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FBI가 물론 FBI는 수사를 하지만 검사도 수사를 하는 건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냐.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뭐 그게 중수청이 됐든 행안부로 간다. 그래갖고 경찰의 업무 부하를 많이 과중시키는 것이 지금 그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냐.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마약이 됐던. 물론 이제 경찰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저는 아마 보수의 많은 사람들도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다수 견해예요. 왜냐하면 검찰 스스로가 그들의 업보로 그걸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 추석에 검찰을 없애는 거, 검찰청을 없애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피해자들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 현장에서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러한 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법을 그냥 한 번에 바꾸는 거 이건 개혁이 아니죠.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좀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느냐 법무부에 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갖는다? 아니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안 수사를 좀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일반 시민의 율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마치도 지금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망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근데 검찰이 하는 일이 단순히 거기에만 멈춰져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도 당한 일이 있어요. 검찰에요? 아니요. 범죄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이 있고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뭐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네. 늘 고소 고발을 이해 다를 대리하고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은 지금 다 갔죠. 지금 민생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통 시민들이 접하는 모든 범죄들은 수사권을 지금 경찰이 이미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절도, 강도 이미 예.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어떡할 거냐? 수사 똑바로 안 해가지고 증거불충분인데요, 무혐의인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 지금 구조는 수사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한테 사건이 넘어가고 그럼 검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조금 수사가 미진한 것 같은데 족적 검사를 한번 해보죠.라고 수사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민생 사건 이미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중대 범죄라고 하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개입되거나 금융 범죄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은 이제 검사들이 이제 기획 수사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혹은 불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축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사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자는 게 이제 중수청인 거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미국 얘기나 다른 나라들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미국은 특수한 게 이것만 보면 돼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나 미국에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검사가 그건 그래요. 검사가 유명한 정치인이 돼 있느냐 그런 케이스 잘 없습니다. 판사 출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율사들이 맞아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검찰권이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결탁돼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문화가 다르고 현실이 다르면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 제도도 달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체제를 어떻게든 단절하지 않으면은 20년째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학계에서 얼마나 떠드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아마 민주당이 서두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권 중후반기 넘어가면은 검찰의 특성상 정권의 많은 치부들이 캐비넷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이제 역습을 하게 되면 문재인 시즌 2가 되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정권 초기에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네. 혹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다시 검찰의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그동안 장난친 거 많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거를 이제 편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때로는 권력이 아주 그냥 그 막 엄청나게 클 때는 시녀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죽어갈 때쯤에는 하이에나처럼 그쵸. 그거 완전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네, 검찰도 네.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럼 경찰에다 다 갖다 주면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아까 균형 말씀을 드렸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100% 벤치마킹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 삼아서 우리 현실에 맞춰 가지고선 그걸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어쨌든 뭐 적폐청산도 하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와 기소 사이에 공수처도 그랬고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그대로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고칠 필요가 없이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해보자는 건데 그게 뭐 나쁜 얘기인가? 근데 꼭 추석 전에 왜 꼭 추석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되 그렇게 시한을 정하고 하면은요.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건이라는 게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게 산수 수식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나오는 사건들이 아닌 사건들이 많아요. 경찰은 뭐 청렴결백해요. 아, 물론 그런데 지금 체제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완벽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은 천지차에 달라지는 거고 시스템을 아무리 촘촘히 잡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줄이자는 생각에서 이제 지금 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부작용이 예상이 되더라도 현 체제에 균열을 가해야 한다라는 일단은. 시민적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가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